5장 갈무리. 배인에 있어도 우리가 사는 곳은 곡식이 서리를 맞아 못쓰게 되는 일이 많다. 먹을거리가 서리를 맞아 버려지지 않도록 한 해 가운데 6달 넘게 갈무리해 두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거두는 철에 한창 거둔 곡식들을 잘 보존해서 두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한 해 농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겨울에 온실에서 채소를 싱싱하게 가꾸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다. 먹을거리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주 쉬운 것은 서리를 가장 잘 견디는 채소를 밭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방풍나물이나 뚱딴지 같은 채소는 겨울에 그냥 밭에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가 아는 어떤 방법보다도 좋다. 밭에 두었다가 날이 풀렸을 때 언제든지 뿌리채 뽑아내어서 먹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땅이 꽁꽁 얼기 전 이른 겨울에 뽑아내도 괜찮다. 하지만 이때 뽑으면 단맛이 덜하다. 얼기 전에 뽑아낸 방풍나물은 연어 순무처럼 맛이 밍밍하다. 한번 얼었던 채소는 녹말이 당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뿌리가 훨씬 맛있어진다. 방풍나물과 뚱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른 봄,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 가까이 뿌리를 뽑아서 날로 먹거나 요리해서 먹는다. 봄 기운이 가득해지면 채소의 굵은 뿌리에서 잔뿌리가 돋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벌써 질기고 단맛이 없어진다. 메인에서 겨울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맨 끝에 있는 흙이 녹기 시작할 때 방풍나무와 뚱딴지를 뽑아 먹는 것이 좋다. 땅이 녹는 겨울날에 쥐나 다른 동물들도 이것들을 갉아먹곤 한다. 된스리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다가 녹은 것이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선모도 겨울 내내 밭에 두어도 괜찮다. 선모 뿌리는 방풍나물처럼 날이 풀리기 시작할 때 잔뿌리가 새로 돋기 전이 가장 맛이 좋다. 연어밭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들은 감자만 빼고는 대개 웬만큼 추위를 잘 견딘다. 얼어붙은 땅에서 지내야 맛이 더 좋아지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흙을 잘 덮어주지 않으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거의 죽고 만다. 메인의 농사꾼이라면 되도록 늦가을까지 먹을거리를 밭에서 직접 뽑아다 먹고 또 되도록 이른 봄부터 밭에서 거두어 먹어야 한다. 겨울에 날이 몹시 좋아서 그다지 춥지 않으면 밭에 난 채소가 석 달이 지나도록 싱싱하다. 하지만 메인처럼 겨울 추위가 무서운 곳에서 뿌리가 싱싱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갈무리를 해두어야 한다. 뉴잉글랜드 시골집에는 대개 지하실이 딸려있다. 아궁이나 다른 난방기구가 있는 지하실은 지나치게 훈훈해서 저장한 먹을거리들이 금방 못쓰게 된다.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두고 난방기구가 떨어져 있는 지하실 또한 먹을거리를 갈무리하는 데는 쓸모가 있다. 이보다 훨씬 저장실다운 저장실은 공기 조절 장치를 따라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곳이다. 하지만 기계장치가 을에 그렇듯이 공기 조절 장치도 구석구석 마음씀에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공기 조절 장치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술자가 손봐야 한다. 공기 조절 장치를 하나하나 뜯어고치거나 다른 장치로 바꾸어 달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저장시설을 못 갖춘 사람이나 갖춘 사람이나 겨울이 코앞에 닥치면 과일과 채소를 저장할 일이 큰 시름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하브사이드에서 산 집은 중앙 난방시설이 없었지만 기초벽을 튼튼하게 돌로 올리고 세멘트로 바닥을 바른 작은 지하 저장실이 있었다. 이 지하 저장실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영상 5도보다 높이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10월과 11월에 거둔 채소와 과일을 이듬해 7월까지 이 지하실에 저장했다. 그래도 어머니인 땅에서 떨어져 나온 녀석들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싱싱한 것들만이 몇 달을 버틸 수 있었다. 보기 드문 경우지만 1975년 여름에 거두어 저장해둔 채소 가운데 감자, 양파, 순무, 비트, 샐러리, 뿌리, 당근, 사과, 스웨덴 순무들은 1976년 늦여름에 새로 거두는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저장실에서 꺼내 먹은 적도 있다. 겨울 내내 저장실에 두었던 채소보다 가꿔둔 뿌리 채소가 즙이 많고 맛이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저장해둔 뿌리 채소는 살아있기는 해도 쭈글쭈글해지고 군데군데 못쓰게 된다. 몇 달 동안 온도계 눈금이 같은 곳을 가리키는 훌륭한 저장실이라 하더라도 채소가 점점 썩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하실에 저장해둔 채소와 과일 상자를 달마다
아니면 6주마다 한 번씩 살펴보면서 썩어가는 것을 골라서 내버린다. 썩을 김새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곧바로 요리에 다 써버린다. 버몬트에서나 메인에서나 우리가 저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사과다. 우리는 사과를 따면서 흠잡을 데가 없어서 저장해도 좋을 것과 으깨지고 멍이 들어서 저장할 수 없는 것 중 두 종류로 나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것들은 가랑잎 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가 먹거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 저장하기 어려운 것들은 주스나 사과 소스로 만든다. 사과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사과를 씻어서 4조각으로 썬 다음 다시 8조각으로 되도록 썬다. 8조각이 되도록 썬다. 이때 속과 으깨진 곳, 썩은 곳을 도려낸다. 냄비에 사과를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은 다음 사과가 뭉그러질 때까지 끓인다. 졸인 사과를 소독한 유리단지에 그대로 붓는다. 뚜껑을 꼭 닫고 지하실에 둔다. 우리는 사과 소스에 설탕이나 방부제를 조금도 넣지 않는다. 사과 소스를 먹을 때 달게 먹고 싶으면 물이나 단풍 시럽을 조금 넣으면 그 맛이다. 꿀이나 단풍 시럽을 조금 넣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냄비에 끓이기 방법인데 간단하기로 치면 으뜸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리단지 50개 가운데 하나 정도만 맛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썩을 뿐이다. 뚜껑에 금이 가거나 고무가 못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지하 저장실에 둔 사과 소스 병조림 가운데 95%는 2해가 지난 뒤 뚜껑을 열어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사과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병조림을 하는데 무척 쉽고 간단하다. 토마토를 많이 거두면 큰 양동이에 담아서는 샐러리, 파슬리, 양파들을 잘게 다져 함께 끓여서 수프 재료를 만든다. 물은 한 방울도 넣지 않는다. 밭에서 첫 추위를 맞은 채소들은 시들고 늘어져서 그대로 둘 수 없다. 물그러지는 양파도 있고 저장해 두기에는 너무 잔 양파도 있다. 사과 소스 만들 때처럼 이 4가지 채소를 큰 솥에 한때 넣고 함께 끓인다. 샐러리를 포크로 찍어 푹 들어갈만 할 만큼 물러지면 모두 체에 받는다. 찌꺼기를 거르고 그 그릇에 모인 국물만 다시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병에 넣는다. 체에 남은 걸쭉한 찌꺼기는 뜨거운 물을 조금 붓고 불 위에 다시 끓인다. 여기에 바다소금을 조금 섞어서 1리터들이 단지에 넣으면 두고두고 수프 재료로 쓸 수 있다. 다른 것들도 병조림을 한다. 블루베리, 나무, 딸기, 들장미 열매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마다 몇십 병씩 병조림을 한다. 먼저 1리터들이 병을 소독한 다음에 끓는 물을 한두 컵 붓는다. 여기에 꿀을 큰 숟가락으로 한 술 넣고 저어서 녹인 다음에 과일 재료를 한 컵 반 가까이 붓는다. 그리고 다시 끓는 물을 가득 부어서 뚜껑을 꼭 닫고 저장실에 둔다. 우리에게 남아도는 채소나 먹고 남은 음식을 편하게 보관하는 냉장고가 하나 있었다. 블루베리는 셀로판 봉투에 넣은 채로 냉장고에 둔다. 남은 아스파라거스는 그냥 두었다가 얼음이 아삭아삭 씹히는 줄기를 요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다. 우리는 불을 밝힐 전기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는 몇 가지 음식을 보관하기에 무척 도움이 되는 듯했다. 집에 서늘하고 건조한 지하실이나 냉장고가 없다면 고미다락을 만드는 것이 싸게 먹힌다. 고미다락은 높이가 알맞고 건조하고 서늘해야 한다. 다른 저장실과 마찬가지로 개미 같은 곤충이나 들쥐, 집쥐, 다람쥐, 너구리, 스컹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빈틈이 없어야 한다. 옛날에는 구덩이를 파서 저장실을 만들었다. 먼저 구덩이를 판 다음 안을 다지고 마른 풀이나 집단을 깐다. 그리고 판자를 얹거나 흙가루를 뿌려서 바람이 잘 통하게 했다. 둥근 언덕 같은 곳에 구덩이를 파면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구덩이 안의 채소가 얼어붙는 일이 없다. 날이 따뜻할 때 가끔 덮개를 활짝 열고 그때그때 먹을 것을 꺼낸 다음에 구덩이를 다시 덮는다. 저장실 자리로 가장 좋은 곳은 집과 가까운 사너리 점이다. 사너리에 구멍을 파서 앞으로 문과 환기창을 낸다. 자리를 잘 잡은 사너리 저장실은 물이 고이지 않는다. 언덕에 둥그렇게 솟은 부분은 두 겹으로 판자를 대거나 해서 여름과 봄, 가을 햇볕을 막아주어야 한다. 사너리에 지은 저장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들짐승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하브사이드에서 보낸 겨울 가운데 어느 해 겨울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그해 우리는 저장실에 사과를 12상자나 저장해 두었다. 쥐나 생쥐가 드나들지 못하게 단단히 막았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사과를 반쯤 마른 가랑잎 사이에 켜켜이 넣고 위를 가랑 옆으로 잘 덮었다. 지하실 문을 닫고 나와서 곧장 대륙을 건너 강연 여행을 떠났다. 넉 달 뒤 여행에서 돌아와 저장실에 둔 사과 상자 여나무 개를 살펴보았다. 저장실 바닥에 사과 부스러기가 몇 센티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다. 상자를 뒤져보았다. 저장해 두었던 사과는 몇백 개 있는데 딱 한 알 맛이 좋은 노든 스파이만 남아있었다. 누가 사과를 훔쳐갔는지 알 수도 없었고 보나마나 지나 다람쥐겠지만 어디로 들어왔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아무튼 사과도둑은 이 상자 저 상자 헤집고 다니며 사과를 어적어적 깨물어 먹고 여발한 듯이 다 먹고 남은 껍질만 잔뜩 남겨놓았다. 정말 그의 겨울이라니. 가까이 사는 이웃 엘리어트 콜먼은 몇 해 전부터 시장에 내다 팔 채소를 유기농으로 기르고 있었다. 그이는 따로 저장실을 지으려고 꼼꼼히 계획을 짰다. 물이 잘 빠지고 열기를 가로막아 단열이 되는 방을 2개만큼 만들 작정이었다. 문도 2겹으로 하고 동물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설계했다. 공들여 콘크리트 바닥에 2겹으로 나무판을 대고 옹벽을 세웠는데 나무랄 데 없는 저장실이었다. 여태까지 겨울에 당근, 감자, 사과들을 저장한 얘기를 했다. 먹을거리를 보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썩지 않도록 잘 말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과일들, 사과, 배, 자두, 버찌 여러 가지 베리를 많이 말려 놓았다가 겨울에 먹곤 했다. 요새는 예전처럼 과일을 많이 말리지 않는다. 제철에 먹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제철이 지나고 남은 것들은 병조림을 해놓는다. 약초는 말려두면 여러모로 쓸 수 있다. 음식의 향을 돋굴 때 쓰거나 양념에 함께 넣기도 하고 방부제로도 쓴다. 차로 끓여 먹거나 약으로 쓰기도 한다. 우리는 약초밭에 꽤 많은 약초를 길렀다. 박하, 백리병, 골파, 레몬밤, 외당귀, 게사, 철쑥, 여름 충충이꽃, 겨울 충충이꽃, 그 다음에 인원드, 마요라나, 카모밀라, 고스풀이 다 우리 밭에서 자란다. 처음 들어온 게 많네요. 싱싱할 때 약초를 줄기째 꺾어다가 부엌 석가래에 걸어놓고 말린다. 그리고 아침에 차로 끓여 마시거나 수프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 먹는다. 우리는 되도록 우리가 먹을 것을 모두 기르고 또 밭에서 뽑자마자 싱싱한 채로 먹으려 한다. 하지만 날씨 탓에 다 뜻대로 하지는 못한다. 여태까지 밝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먹을거리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밭에서 거두자마자 곧 먹지 못하는 것들은 말리거나 얼려두었다가 먹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갈무리해 둔다.